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시리즈를 통해서 개인 회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실무상 이제 신청서를 먼저 써야겠죠. 신청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첨부 서류를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편에 나뉘어가지고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이게 뭐든지 재판은 신청서나 뭐 소장이나 뭐 이런 걸 법원에 접수를 해야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우선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찾아가면 그 민원 서식 양식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잘 찾아보시면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양식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 사무실은 그거 잘 안 쓰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뭐가 나오냐면, 도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성명, 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 그 다음에 현 주소,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하고 현재 살고 있는 데가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현 주소는 그런데 내가 이제 바빠. 그래서 이제 송달 장소를 다른데 하고 싶어요. 회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제 송달 장소 하고, 송달 영수인도 적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 자료를 받을 사람을 지목해둬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건 직장, 휴대전화, 이런 거는 당연히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제 신청 대리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이름하고, 로펌 이름하고, 그 다음에, 로펌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칸이 나오는데, 세 번째 칸은 이제 이게 주채무자나 보증인, 연대 보증인들이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서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호남에 산다 하더라도 여기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채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주채무자하고 연대보증인, 그 다음에 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에 누가 하나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나왔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할 때 주소가 틀린다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사항과 관련한 걸 적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소송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은 어떤 거를 원하느냐, 이거를 적는 건데, 그거를 이제 취지를 적는다 그래요. 청구 취지, 신청 취지. 근데 여기 양식 다운로드 받아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청 이유. 1항은 뭐냐면은, 별지로 되어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수입 및 지출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의 목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별지로 만듭니다. 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문과는 별개의 이제 문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1항은 적혀져 있어요. 그런 별지 현황과 같으므로 파산 원인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 발생 사실이 생길 염려만 있어도 되거든요. 가능성만 있어도. 파산 원인은 뭐예요? 부채 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요거는 수도 없이 설명했는 거고. 그 다음에 1항에 보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업소득자일 수도 있고 급여소득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체킹하는 난이 또 다르니까 그걸 자기 소득 형태에 따라서 체킹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이유 중에 이제 2항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어떻게 이제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분할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변제 예정액이 얼마다. 근데 월 얼마씩 갚겠다. 그리고 언제를 최초 변제 시기로 봐서 예를 들어 4월 17일이다. 그러면은 4월 17일이 2023년 4월 17일을 1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5월 17일, 6월 17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매월 며칠일 날 그 누구한테 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게시결정 나면은 회생위원이 정해지거든. 회생위원 그 계좌로 돈을 집어넣으면은 회생위원이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분배해주고 합니다.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주는 게 변호사나 채권자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회생위원한테 주는 거. 그거 적혀 있습니다. 사망은 뭐냐면은 이제 개인회생이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기각이 안 돼요. 기각이 안 되거든요. 기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시결정은 이제 수월하게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제 계획안이 이제 그 인가를 받아야지 이제 변제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변제가 또 끝나면 이제 면책 신청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 계획안이 이제 뭐 변제 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라든지, 그다음 공평과 채권자들의 형평에 맞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법에서 요구한 요건에 부충족했을 때는 불인가 나거든요. 불인가. 인가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딱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제 끝나요. 끝나면은 지금까지 적립했던 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환급받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은행 계좌, 은행 이름하고 은행 계좌, 그거를 기재해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항은 뭐냐면,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누락시켜서 안 된다, 채권자를. 그리고 해서 이제 그거 만들면은 채권자 숫자만큼 이제 내가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네 채권 금액 이거 맞냐? 이렇게 쭉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채권자 숫자 플러스 2통 해가지고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청 이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이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첨부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다음에 진술서 한 통, 그 다음에 수입인지 한 통이에요. 3만원입니다. 송달료 납부 한 통, 송달료 미리 냅니다. 10회분 플러스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그 다음에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만약에 대리인 변호사 계좌로 환급금 받고 싶다 하면 이제 대리인 통장 사본을 내면 되고, 그 다음 위임장, 이제 변호사 선임했을 때, 로펌 선임했을 때는 위임장을 내면 되는 거고, 본 스스로 하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적혀 있는 게 이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 신청서, 이제 지금 여기 뭐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 예납 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라고 휴대전화 번호 적고 신청인 홍길동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본문은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본문은 뭐 두 쪽밖에 안 됩니다. 그 다운로드 양식 받아보면. 그래서 이제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일단 적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그 첨부 서류에 나와 있던 별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